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스포츠를 재밌게 만들어줄 한강스포츠입니다. 2019년 한 해가 마무리되는 시기입니다. 올해 펼쳐진 로드사이클 경기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장면을 최고로 뽑으셨나요? 지금부터 2019 한 해 동안 펼쳐진 로드사이클 경기에서 한강스포츠 픽 베스트 8 면장면을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는 피터 사간의 7번째 그린저지 달성입니다. 피터 사간은 2012년도를 시작으로 2013, 2014, 2015, 2016, 2018 그리고 올해 2019년까지 뚜르 드 프랑스 그린저지를 7번을 달성한 유일한 선수가 되었습니다. 작년까지 그린저지 6번을 따낸 릭자벨 선수와 같은 기록을 보유했지만 올해 역시 그린저지를 따내면서 100년이 넘은 뚜르 드 프랑스 역사와 사이클 경기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성공적인 스프린터로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1990년생의 아직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린저지를 추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열려있고 아마 100년 뒤에도 사이클 경기가 있다면 사이클 역사책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큰 업적을 쌓은 인물로 남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리처드 카라파즈와 미켈 란다의 지로 디탈리아입니다. 올해 지로 디탈리아의 말리아로자 주인공인 리처드 카라파즈, 스테이지 14부터 핑크 저지를 차지했지만 빈첸초 니발리와 프리모즈 로글리츠의 거센 공격을 받아야 했는데요. 모비스타 전원이 합심하여 리처드 카라파즈의 핑크 저지를 지켰고 그 방어의 중심에는 미켈 란다가 있었습니다. 모비스타의 노력 덕분에 핑크 저지를 지켜낼 수 있었고 리처드 카라파즈의 핑크 저지가 거의 확장된 스테이지 20, 스테이지 마지막에서 리처드 카라파즈는 미켈 란다를 위해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바로 미켈 란다가 스테이지 우승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핑크 저지의 리처드 카라파즈가 앞에 서서 리드아웃을 끌어주는 멋진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아스타나의 펠로 빌바오에게 스테이지 우승이 돌아갔지만 올해 지로 디탈리아에서 연출된 가장 멋진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세 번째는 티보 피노의 눈물입니다. 올해 줄리앙 알라필리과 함께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린 티보 피노. 올해가 프랑스에서 30년 만에 뚜르 드 프랑스 종합 우승을 노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의견이 많았고 그 중심에는 FDJ의 티보 피노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기 후반까지 10위권 안에 안착하고 각 스테이지에서 폭발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모든 프랑스 자전거 팬들을 열광시킨 선수였는데요. 스테이지 19에서 이전에 있었던 부상을 극복하지 못하고 경기를 포기하게 된 티보 피노는 눈물을 흘리며 차에 올라타는 모습을 보여줬고 많은 프랑스인들이 티보 피노와 함께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네 번째는 로안 데니스의 귀환입니다. 뚜르 드 프랑스 스테이지 12. 로안 데니스는 경기 중간에 아무런 예고 없이 자전거를 던지고 퇴장했는데요. 그 이후로도 별다른 설명이 없었고 특히 그 다음 스테이지가 타임 트라이얼 시합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많은 사이클 팬들을 궁금하게 만드는 장면이었습니다. 이는 로안 데니스와 바레인 메리다의 장비 문제뿐만 아니라 팀 내의 갈등으로 인한 소동이었지만 아무리 그래도 프로 선수로서 보여줘야 할 모습은 아니었다는 의견에 많은 비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요크셔에서 열린 로드월드 챔피언십 타임 트라이얼에 나타난 로안 데니스 선수. 메리다 자전거를 버리고 이전까지 타왔던 BMC 타임머신의 시커먼 칠을 해서 나타난 그의 모습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경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세계 최강의 타임 트라이얼 리스트에게 대화는 성적으로 나눈다는 것을 제대로 보여주었죠. 2위로 들어온 랭코 엠베너풀과 1분 이상 시간 차이로 들어오면서 역시 세계 최강의 선수임을 증명했습니다. 내년부터는 이네오스로 둥지를 옮겨서 다시 타임 트라이얼 최강자 자리를 지켜내기로 했다고 하네요. 다섯 번째는 매튜 반더폴의 떡상 열차입니다. 월드 투어 레이스 중 가장 지루한 경기라는 평가를 받는 암스타일 골드 레이스에서 올해 가장 가슴 뛰는 명장면이 나왔었죠. 해외 다양한 매체에서도 올해 최고의 명장면이라 뽑는 매튜 반더폴의 피니시 장면은 역시 최고의 기대주라는 평가가 적중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경기 마지막 9.8km 남았을 때 어택을 시작한 매튜 반더폴은 줄리앙 알라필립에게 떨어져 나간 선수들을 주워 담으며 피니시까지 죽어라고 달렸는데요. 어찌 손쓸 방법도 없이 그대로 스프린트 피니시를 하면서 극적으로 1위를 했고 이를 바라보는 많은 자전거 팬들을 열광시키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는 에간 베르날 뚜르 드 프랑스 최연소 우승입니다. 에간 베르날은 1997년생 콜롬비아 출신으로 옐로 저지가 세상에 나온 이후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로 뚜르 드 프랑스 종합 우승을 거머쥐게 되었죠. 크게 성장할 선수라는 것은 알았지만 너무 빨리 최정상에 올라선 선수이고 이미 다양한 스테이지 레이스와 클래식 레이스에 참가하여 좋은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아직 이 선수가 뚜르 드 프랑스에서 스테이지 우승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인데요. 올해 뚜르 드 프랑스에서 팀 이네오스의 탄탄한 조직력에 힘입어서 많은 공격에도 불구하고 방어에 실패한 적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폭발적인 공격력을 한 번쯤은 보여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건 사실이네요. 일곱 번째는 부엘타 에스파냐의 가장 어려웠던 하루입니다. 올해 부엘타 에스파냐는 미겔 로페즈, 프리모즈 로글리치, 나이로 퀸타나, 알레한드로 발바레데 4인방이 마지막까지 각축전을 펼쳤는데요. 경기 중반 스테이지 10부터 프리모즈 로글리치가 레드 저지를 차지했지만 스테이지 17에 220km 평지 구간을 달릴 때는 아차 싶은 장면도 있었습니다. 경기 초반 대규모 브레이크웨이가 형성되었지만 평지 스테이지였기 때문에 단체 스프린트가 예상되는 날이었는데요. 하지만 강하게 몰아치는 치풍의 영향으로 경기 초반에 떠나보낸 브레이크어웨이는
경기가 끝날 때까지 다시 보지 못했습니다. 측풍으로 인해 펠레톤이 접근을 하지 못하자 브레이크어웨이는 죽어라고 달렸고 220km의 거리를 시속 5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면서 결국 부엘타 에스파냐 역사상 세 번째로 빠르게 달린 스테이지로 기록되었습니다. 펠로톤에 갇혀있던 프리모즈 로그리치가 시간을 많이 잃으면서 나이로 퀸타나에게 순위가 뒤집힐 뻔한 날이기도 했습니다. 여덟 번째는 줄리앙 알라필립의 반전입니다. 클래식 스페셜리스트 최강자로 뽑혀왔던 줄리앙 알라필립은 다양한 지형에서 귀신 같은 타이밍으로 어택하는 무서운 선수이죠. 하지만 전문 스프린터나 타임 트라이얼리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로 클래식 레이스에서 활약한다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올해의 모습은 아무도 예상 못한 반전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 밀란 살레모에서 마지막 순간을 스프린터로 피니시하면서 우승을 가져갔고 트레노 아드리아티코의 2개의 스테이지 우승도 모두 전문 스프린터들과 경쟁해서 얻은 값진 승리였는데요. 스프린트도 가능한 전문 클래식 스페셜리스트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주었지만 또 하나의 반전은 뚜르드 프랑스 타임 트라이얼 스테이지였습니다. 스테이지 13의 타임 트라이얼 스테이지에서 아무리 옐로저지 매직이라고는 하지만 타임 트라이얼 스페셜리스트에 속하는 게라인트 토마스나 토마스 덴트 같은 선수들까지 누르고 타임 트라이얼로 스테이지 우승을 따내고 만 것인데요. 그때 모든 스포츠 매체에서 도핑이 아니냐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만큼 줄리앙 알라필립의 또 다른 면모는 보는 사람들을 모두 놀래키기 충분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뽑은 2019 베스트 명장면 8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많이 남으시나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라이딩 하세요. 감사합니다.